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 가격 인하 전기차 대 내연기관차 가격 경쟁 돌입.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모델 3이 미국 내 평균 신차 가격보다 낮아졌다. 전기차는 비싼 배터리 가격 때문에 같은 급이면 내연기관차보다 비쌌다. 소비자들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은 서로 다른 리그로 판단해왔다. 전기차를 사기 위해선 당연히 돈을 더 내야 한다는 판단을 해온 셈이다. 하지만 테슬라 일부 모델이 내연기관차와 비교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 경쟁이 시작되고 여기에 더해 전기차 사이에서도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와 전기차 매체 테슬라라티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 모델 3 후륜 구동 모델은 미국 내 가격이 42,990달러다. 이날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는 5,694만 원이다. 국내 기준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5,700만 원 미만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미국 내에서 세액 공제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가격이 35,550달러로 낮아진다. 모델 3의 세액 공제 전 가격인 42,990달러는 지난해 미국 내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평균 신차 가격보다 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미국 평균 신차 가격은 49,388달러였다. 모델 3의 세액 공제 전 가격보다 5,000달러 이상 비싸고 세액 공제까지 받는다면 13,000달러 이상 비싸다. 모델 3은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을 해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친 결과물이다. 테슬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모델 3 같은 보급형 모델은 가격을 낮추고 고급 모델의 가격은 오히려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모델 Y 퍼포먼스 가격은 1,000달러 올려서 최근에 58,990달러로 책정한 바 있다. 게다가 테슬라는 기존 모델 3보다 저가인 25,000달러 안팎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모델 2 혹은 모델 C라는 이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자동차 시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흔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가격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됐다는 점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가격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선택하려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전기차끼리의 경쟁으로 전기차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이어 미국에서 포드도 머스탱 마하이의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당장 미국에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대차 그룹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테슬라 가격 인하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는지 추이를 보고 가격 인하나 고객 인센티브 등을 추후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이미 2세대 MR 헤드셋 개발 중. 애플이 오는 6월 첫 혼합 현실 헤드셋을 공개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애플이 이미 후속 모델도 개발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리얼리티 프로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MR 헤드셋의 2세대 버전을 이미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 후속 모델은 애플이 내놓을 첫 번째 헤드셋에 비해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모델은 M2 칩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프로세싱을 위한 보조 칩을 장착하지만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그래픽을 출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페이스타임으로 그룹 콜을 진행할 때 참여자 모두가 아니라 최대 2인까지의 VR 구현만 지원한다. 차기 모델은 애플이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3나노 기반 M3 또는 그 다음 버전인 M4 변형칩 등 더욱 강력한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헤드셋이 약 3,000달러 안팎의 높은 가격인 점을 고려해 2024년 말 또는 2025년에 저사양 디스플레이와 프로세서를 갖춘 저가형 제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이 출원한 상표권에 따르면 저가형 모델의 이름은 리얼리티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룸버그는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초기 세팅과 구동을 위해 아이폰 등 외부 기기를 연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폰 없이도 헤드셋과 XROS 운영체제를 구동할 수 있으며 사용자 콘텐츠와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헤드셋으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애플의 헤드셋은 리모컨이 없는 대신 사용자의 눈과 손 동작을 추적하는 기능을 갖췄다. 애플은 내부 프로토타입용으로 사용자가 손으로 공중에서 타이핑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해당 기술이 테스트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첫 헤드셋이 출시되면 아이폰을 연결해 터치스크린 키보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애플이 6월 열리는 연례 개발자 행사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MR 헤드셋을 공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말 제품을 출하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애플 전문가인 권민치 TF증권 애널리스트는 24일 해당 헤드셋 소프트웨어 개발 일부 문제로 인해 애플이 생산 차질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민치는 이번에 생긴 문제로 인해 헤드셋 생산량이 50만 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애플이 제품 공개 일정을 연기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미 운용사 엔비디아, 향후 10년간 AI 클라우딩 컴퓨터 선두. 엔비디아가 향후 10년간 인공지능과 클라우딩 컴퓨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자산 운용사 엘저의 앵커 크로포드 부회장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어떻게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크로포드 매니저는 엔비디아의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은 너무 유니크하고 무궁무진하다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은 기하급수적이며 종종 과소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의 속도는 선형이 아닌 기하급수적이라고 강조하며 3개월 전만 해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선두라는 것에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지만 지금은 선두 자리가 위험에 빠졌다고 부연했다. 크로포드 매니저는 AI 기반의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이 과대평가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AI는 향후 우리가 일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모두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의 경의를 표한다며 챗GPT에 투자하는 해안과 이를 플랫폼 전체에 적용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는 비디오 게임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AI 앱과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일본의 두 번째 반도체 공장 짓는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화 약 74억 달러를 투자해 일본의 두 번째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일니칸 고교 신문이 보도했다. TSMC 대변인은 이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다. 하지만 CEO 웨이 저자는 지난 1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일본에서 12 및 16나노미터, 22/28 공정 기술을 활용할 전문 기술 팹을 건설하고 있다. 양산은 2024년 말로 예정돼 있다. 고객의 요구와 정부 지원 수준이 타당하다면 일본의 두 번째 팹을 짓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TSMC는 대만을 넘어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확장을 꾀해왔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보조금도 이러한 확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서 대규모 칩 공장을 건설 중이고 유럽에서도 공장 건설을 계속 물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공장에서의 생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도 이러한 글로벌 확장이 칩 제조업체에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 조사기관 테크인사이트의 애널리스트 스라반 쿤도잘라는 TSMC에 따르면 미국 팹의 건설비와 설비비는 대만 팹 대비 최대 5배 더 높다. TSMC는 자본 비용의 80%를 장비에 20%를 건설에 사용한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팹은 대만의 팹보다 80% 더 비쌀 수 있다. 하지만 TSMC는 정부 인센티브로 이러한 비용 차이를 좁히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TSMC는 더 넓은 인재풀에 접근하고 고객이 있는 곳에 근접하기 위해 대만을 넘어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쿤도잘라는 언급했다. 미중 칩 전쟁으로 파운드리는 고객에게 생산 역량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생산 기지를 다양화하면 TSMC가 대만과 중국 간의 분위기, 인재 부족, 정치적 긴장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대만과 중국 간의 정치적 및 무역적 긴장에도 중국은 TSMC의 큰 수익원이다. TSMC는 기업 목록에 없는 중국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TSMC 매출의 약 10%를 차지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